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를 살펴봄으로써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이 수도권 아파트는 항상 상승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맨 왼쪽에 보시는 2008년도 고점 데이터와 2013년의 저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금리 인하 전 시세, 그리고 2021년 고점 데이터를 보신다면 아파트 가격은 항상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8년 고점과 2013년 저점에 있는 것이 하락기인데요. 보시다시피 08년부터 14년까지는 하락기를 거쳤고 14년부터 21년 지금 현재까지 상승기를 거치다가 가장 최근에 들어서 2021년 고점을 찍고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91년도부터 98년까지 하락기, 98년부터 08년이죠. 08년까지 상승기를 거친 부동산은 지금도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는 항상 상승했다, 이것은 아니지만 보시면은 하락은 조금만 하고 상승은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08년의 고점에서 2013년의 저점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이동선을 보인다. 조금 하락한 수준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을 보면 매우 많이 가파르게 상승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지수의 개별 단지의 하락폭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개 아파트 중에 3개의 아파트만 거래된다고 하면 나머지 7개의 아파트는 하락이 아니라 보합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3개의 아파트가 많이 하락한다고 하여도 전체 아파트의 상승, 즉 하락, 이런 실거래가 지수는 매우 적게 표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별 아파트의 시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죠. 강남 대치 음마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타입을 06년도부터 현재 시세까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06년도에 약 7.8억 정도였던 시세가 최고점 11.6억을 찍고 불과 1, 2년 만에 7억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잠깐 반등했다가 결론적으로는 13년쯤에 바닥을 찍게 되는데요. 그 시세가 6억 8천입니다. 물론 이때부터 8년 가까이 계속해서 상향해 오면서 26억까지 찍었지만요. 보시면 이 6.8억이라는 숫자는 11.6억인 고점에 대비해서 41.4% 하락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26.3억이라는 지금 현재의 최고점에서 같은 하락률인 41.4%가 하락한다고 봤을 때 15.4억, 즉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둔 구역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21년인 최고가인 26.3억 대비해서 약 11억의 하락폭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강남 지역의 개포 우성아파트를 보시겠습니다. 개포 우성아파트는 마찬가지로 16.5억 정도 최고점을 06년도에 찍었고요. 그 후에 하락하다가 반등해서 결론적으로 8.1억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고점 대비 50.5%가 하락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31.85억이라는 가장 최고점 시세에 같은 하락률을 적용시키게 된다면 약 15.8억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21년 최고점 대비해서 16억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구역까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같은 하락률로 떨어지게 된다면 06년도의 최고점 시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를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즉 똑같은 하락률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클수록 그 하락의 기울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왼쪽 편을 보시면 과거의 06년부터 13년까지 떨어진 그래프의 길기와 오른쪽에 보시는 22년도부터
약 몇 년이 될진 모르지만 하락기를 거쳐서 떨어지는 기울기를 보시면 똑같은 비율로 떨어져도 산이 높을수록 계곡도 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남 지역이 아니라 서울의 기타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인데요. 80타입의 06년부터 현재 시세를 보시면 10.5억짜리였던 아파트가 고점 대비 37.1% 하락해서 6.6억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의 가장 최고 시세는 17.4억이고요. 고점 대비 똑같은 비율로 하락한다고 했을 때 약 10.9억까지 하락하게 되고 하락폭은 6.5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곳까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06에서 07년도의 최고점 시세만큼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구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 85타입의 시세를 보았을 때 4억 했던 아파트가 7.4억까지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 후에 하락을 거쳐서 약 3.8억에서 4.2억 정도까지 하락하게 됐는데요. 즉 고점 대비해서 약 4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5.7억의 현재 최고가에서 같은 비율로 하락한다고 했을 때 약 9억까지 시세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는 21년 최고가 대비해서 6.7억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것까지 떨어져야 과거의 하락률만큼 떨어졌을 때 이 아파트의 시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락까지의 그 폭을 화살표로 표시해봤어요. 왼쪽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똑같이 42.9%가 떨어져도 기울기가 완만한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고점 대비 42.9%가 하락했을 때 기울기가 매우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즉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드는 물음은 방금까지 보여드린 서울 아파트만 과연 그런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용인의 수지 LG 빌리지 아파트의 134타입의 시세인데요. 5억 했던 아파트가 7.6억까지 최고점 시세를 찍고 4.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고점 대비해서 46.1% 하락한 것인데요. 지금 최고점이 13억에서 같은 비율로 하락했을 때 7억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즉 07년도의 고점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같은 비율로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곳까지 떨어져야지 과거에 떨어진 비율만큼 떨어졌을 때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도 하락기가 지금 4달 정도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13억 대비해서 11.4억으로 약 12.3%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용인 기흥 호수 청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점 대비 즉 2.9억 대비해서 1.6억 정도로 44.3% 하락했는데요. 지금 현재 최고점인 4.4억에서 같은 가격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역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며 시세는 2.4억까지 약 1.9억 떨어지게 됩니다. 분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분당 매화마을 2단지 59타입의 시세인데요.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4.2억 정도까지 올랐던 시세가 2.7억으로 약 35% 하락했습니다. 지금 9.8억까지 오른 아파트가 같은 비율로 하락하게 됐을 때 6.4억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최고가 대비해서 3.4억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 청솔 공무원 아파트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4.4억짜리 아파트가 2.5억으로 약 42.6% 하락하게 되는데요. 같은 하락 비율을 적용시킨다면 지금 현재 최고점 9.5억인 시세가 약 5.45억까지 약 5억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구역까지 떨어져야지 된다는 것인데요.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4달간의 하락기를 거쳐서 약 11.5% 하락했습니다. 안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양 인덕원 대우 아파트입니다. 85타입의 시세이고요. 이 아파트도 6억까지 갔던 시세가 200만원 모자라네요. 약 2.9억까지 고점 대비해서 51.3% 하락했는데요. 상승한 치를 전부 반납했다 봐도 좋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이 아파트는 12.4억이 최고점으로 찍혀 있는데 같은 하락 비율을 적용시키면 약 6.16억. 즉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07년도, 08년도에 그 최고점인 5.98억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아파트는 몇 달간의 하락기를 거쳐서 9억으로 실거래가가 나타나 있고 최고점인 12.4억 대비해서 27.4%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울과 여러 가지 아파트들을 살펴보아서 수도권 아파트가 항상 상승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락은 조금만 하고 상승은 많이 한다 라는 것이 꼭 바른 말은 아니다. 하락을 할 때 단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수로 하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개별 단지로는 약 35에서 50% 이상 하락하는 단지도 존재했습니다. 많이 하락하는 단지는 지금 개별 단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최대 60% 정도까지 하락하는 단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서울 고가지역, 기타지역, 경기 고가지역, 기타지역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지역과 단지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보시다시피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로 하락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억을 하락해서 9억이 되면 10% 하락한 건데 2억짜리 아파트가 1억 하락하면 50%가 하락한 거죠. 똑같이 1억씩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10억짜리 아파트가 손실이 적을 거예요. 10%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락할 때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퍼센트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번에 하락장은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최소 30에서 50%의 하락이 예상돼요. 왜냐면 과거에 상승했던 기울기보다 이번 상승의 기울기가 더 높은 단지가 꽤 되기 때문이죠. 그 사유는 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리 인상이 이번에 살짝 이루어지고, 즉 18년 11월 달에 1.75% 정도로 한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약 0.5%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 기준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시장에 매우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그 19년부터 20년도에 영끌, 즉 20, 30대의 영끌 아파트 매수에 투입이 많이 됐죠. 자금이. 따라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8년, 19년까지는 완만한 상승의 그래프를 보이는 반면에 19년도에 금리를 1.5% 인하하는 시점 정도부터 해서 급속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의 하락률을 대입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세에서 약 35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락한 시세는 지금 보시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18년부터 19년, 즉 18년 11월부터 19년 7월 정도 시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단지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더 하락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요건들, 예를 들어서 교통편들이 더 좋아지고 한 단지 같은 경우는 덜 하락하는 곳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18년 11월부터 19년 7월까지, 즉 금리가 1.75%로 인상됐을 때 잠깐 가격이 조정받은 그때 시세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의 저의 추론이고요. 따라서 이에 따라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한국 아파트는 상승만 하였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07년부터 14년까지는 하락기를 겪었다. 그리고 아파트가 하락했을 때 평균 하락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35에서 50% 전후의 하락도 있었다. 물론 안 빠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빠진 곳도 있겠고 더 빠진 아파트는 60% 빠진 곳도 있겠죠. 다만 평균적으로는 이 레인지 안쪽에서 빠졌다라는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었고요. 다음에 그럼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18년 11월부터 19년 7월까지의 시세,
이 사이에 오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구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때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의 적기다. 즉 시세가 이때 왔을 때 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